오늘 해볼 얘기는 소설가는 세금을 많이 낸다는 말이 사실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런 루머 많이 이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자,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애매해요.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린 말입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되냐?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소설가, 우리들이 하는 웹소설가가 나는 이제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출판업일 거예요, 아마. 요걸로 해서 개인 사업자로 이제 등록이 돼요. 이게 개인 사업자로 신청을 하면 이제 개인 사업자가 나오죠. 그런데 자, 여기서 세금이 많다라는 말씀을 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낸다 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이게 사실이냐? 결론만 놓고 보면 사실입니다. 웹소설가는 세금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개인 사업자인데 웹소설가가 내는 세금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유가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뭐 웹소설가 그 과세가 있냐, 과중과세가 있냐, 이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이 새끼 웹소설 써? 야, 출판업에서 더 세금 때려! 이러면서 남들 40% 낼 때, 남들 한 20% 낼 때 너 25% 내!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세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세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이 수익이 4천만 원이라고 쳐봐요. 연 4천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이란 거는 이 4천만 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100%로 바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 수익이 4천만 원인데 여기서 이 4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개인 사업자는 그렇게 돼요. 5월 달에 하는 이건데, 이제 여기서 경비를 떼죠.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비용 처리를 1,000만 원을 하게 돼요. 비용 처리를 1,000만 원 하게 되면 3천만 원이 돼. 3천만 원이 되죠. 왜냐면 비용 처리, 그러니까 이거는 내 개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는 돈 있죠. 이거를 1,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3천만 원이 최종적으로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웹소설가가 세금을 많이 내냐?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자, 이게 진짜 개 골 때리는 건데, 비용 처리할 게 없어요. 진짜 할 게 없어. 이게 비용 처리를, 이게 뭘 건덕지가 있어야 하는데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없어. 근데 진짜 폭넓게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음식점 하는 것도 개인 사업자예요. 이제 요식업 같은 걸 하면은,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월세 가게 대출 월세나, 아니면은 이제 재료비, 이런 재료비, 그다음에 중요한 거 인건비, 이런 것들은 다 지출이에요. 다 비용 처리가 돼요. 처리가 가능함. 자, 요거를 비용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건데, 작가는 재료비, 당신의 손이, 내 손이 1년에 한 1,000만 원 들어간다. 1,000만 원짜리다. 아니야.
나라가 인정을 안 해주죠. 당연히 나라가 인정을 안 해주고 인건비 이걸 소설을 어떻게 사람 죽었어?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쳐. 이거를 어떻게 인정을 받을 건데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듭니다. 소설이 어씨가 있나? 아니죠. 소설은 어씨가 웬만한 대부분의 경우는 없죠. 있다고 해도 보조작가 쓴다고요? 보조작가를 쓰는 작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뭐 있다고 해도 실제 대부분은 안 쓰잖아. 그러니까 뭘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비용 처리가 진짜 안 돼요. 이게 근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신이 월세의 집에 살고 있어요. 이거 비용 처리 됩니다. 이게 왜냐면 집이 이꼴 직장이기 때문에 이게 비용 처리가 돼요. 이거는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들이 내야 되는 그런 돈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다 보면은 비용 처리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항목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통신비. 이거는 내요. 우리도 내잖아. 그거 우리도 내잖아. 여러분 KT 안 써요? 근데 해봤자 얼마겠어. 5만원 끼케봐야 5만원? 5만원에서 10만원이잖아 1년 해봤자 100만원이잖아 이거 어쨌든 비용 처리 되긴 합니다. 이건 비용 처리 돼요. 외주비? 외주 일러스트? 사파? 사파 가능합니다. 다만 이거 가능한데 이거 하려면 계약서 써야 돼요. 계약서도 써야 되고 이거를 신고를 해서 그 사람한테 돈 줄 때 원천세도 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하고 그냥 구두계약으로 야 얼마 줄게 만들어줘 이러면은 안 되죠. 인정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어요? 그냥 구두계약으로 저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네 제 한 30만원 커미션 괜찮을까요? 계좌이체로 30만원 보내드렸습니다. 그걸 어디다 쓴 돈인 줄 알고 나라에서 그거를 세금을 비용 처리를 해줘요? 안 해줘요. 그래서 비용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자, 세 번째 유류비가 있습니다. 유류비라는 말 좀 생소하실 텐데 간단하게 말하면 기름값 같은 거예요. 차 기름값 아니면 뭐 교통비도 돼요. 교통비도 됩니다. 되겠어? 우리가 유류비가 나갈 게 있나? 유류비가 나갈 게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다만 네 번째 전기료 됩니다. 됩니다. 되는데 얼마겠어? 저 1년 전기료 다 합쳐도 컴퓨터 24시간 계속 켜놓고 365일 풀 가능해도 전기료 얼마 되겠어?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이해가 될까요? 전기료로 1년에 500만원 썼습니다. 되겠니? 이걸 입증할 수 있어요? 1년에 500만원을 실제로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걸 입증한다고? 이게 입증할 수 있으면 괜찮아. 근데 입증할 수 없을걸? 입증이 불가능한 영역이야 이거는. 코인 발굴소. 그래 말 그대로 코인 발굴소야. 불가능하잖아. 그 다음에 자 우리 뭐 노트북 구매했습니다. 이거 돼요. 됩니다. 노트북 구매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업무를 하려면 노트북 노트북도 되고 당연히 키보드도 되고 마우스도 됩니다. 돼요. 되는데 얼마 쓰겠어? 솔직하게 이거 노트북 키보드 마우스 뭐 1년에 뭐 노트북 한 달에 한 대씩 살 거야? 안 되잖아. 안 돼. 결국에는 이건 고정 지출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처리가 결국엔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 놀랍게도 제가 세무사님한테 물어본 결과 해외 취재, 그러니까 사실 그냥 여행 가는 건데 이거를 이 취재 목적으로 간다라는 명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봤거든. 가능하답니다. 가능한데 그
그 혹시 조사가 들어오면 소설이랑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불법을 탈세를 저지를 순 없잖아요. 그러면 소설이랑 연관성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이번에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그 내가 쓰는 소설 제목이 불패검존. 라스베가스가 불패검존에서 등장한다. 이걸 입증할 수 있겠어? 가능하시겠습니까? 불패검존을 쓰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를 간다는 거를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입증이 이거 어떻게 입증해? 이게 막말로 말해서 진짜 이거 현대 판타지를 써도 입증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이거 하나하나 조사가 들어오진 않아요. 오지는 않는데 애가 웬만하면 조사가 들어오진 않을 거라는 걸 아는데 그래도 탈세를 할 순 없잖아. 쉽지 않단 말이야.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금이란 거는 내가 내는 지출이 클수록 줄어드는 건데 이 지출을 못해요. 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정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도 개인 사업이지만 간단하게 해서 음식점이랑 음식점 1년 영업하는 거랑 편의점이라고 하죠. 편의점 1년 영업하는 거랑 웹소설가 1년 그냥 작품 쓰는 거랑 둘 중에 지출이 큰 쪽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 쪽으로 네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가챠 게임에 몇천만원 지르고 이러는 거는 당연히 처리가 안 돼. 당연히 그런 거는 힘들다고 치면은 이거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전자가 더 많이 나가겠죠. 그러면 비슷한 과로 웹툰은 어떻게 해요? 웹툰 1년 쓰는 거랑 이것도 웹툰이죠. 어시를 쓰니까 여기는 인건비가 나가죠. 여기는 인건비가 나가는데 웹소설가 인건비 안 나가죠. 안 나가요. 웹소설가는 대부분 혼자 쓰기 때문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쓸 구석이 없어요. 돈을 쓰고 싶어도 뭐가 인정되는 부분이 없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돼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적게 쓰니까 많이 내는 겁니다. 이게 약간 요거의 세금의 약간 기초 중 하나거든요. 많이 쓰면 적게 내요. 우리 이게 세금 환급 받는 거 있죠? 받는 이유가 버는 거에 비해서 저는 너무 많이 써서. 그러면 반대로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적게 쓰면 이제 내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얻는 생각하시는 바가 다르겠지만 일단은 이게 팩트만 놓고 말씀드리면은 적게, 그러니까 돈이 최종적으로 그럼 많이 쌓이는 게 어디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이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2개 다 해봤어요. 여러 개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적게 쓰고 많이 내는 게 돈이 더 쌓여요. 그러니까 세금 절세를 위해서 의미 없는 지출을 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에는 적게 쓰고 많이 내는 게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남긴 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비용 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은
부분은 좀 아쉽죠. 그 부분은 아쉬운데 뭐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너무 뭐 비빌 건덕지가 없어. 이게 진짜 비빌 건덕지가 없어요. 웹소설가가 비용을 애초에 많이 낼 그게 없잖아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결과적으로 많이 내는 결과가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방탕하게 낭비하고, 그러니까 방탕하게 낭비하고, 자 요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되는 수치까지만. 이거는 이거는 그 뭐였죠? 수익마다 달라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1년에 버는 돈마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세무사를 통해 알아봅시다.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진짜 뭐 별의별 게 다 처리되는 것도 있어요. 진짜 뭐 우리들이 말하는 진짜 별의별 게 다 처리되거든요. 그런데 인정되는 수치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